2012 4.11 총선인 용인 후보자 검증 우리 동네 통반장 깔때기 정찬민 후보 시작합니다. 삼등 용인을 깨우겠습니다. 2012년 4.11 총선인 용인 용인을 선거구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을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정찬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차례 유세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야, 내가 진짜 후보가 됐구나. 실감 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2, 3수를 했습니다. 2, 3수를 하셨다고요? 예. 지난번 총선 때도 18대 총선. 그렇죠. 네. 실패를 했고 지난번 시장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공천 제도가 개혁되지 않았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었겠냐.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가장 수혜자가 정찬민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경선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100% 주민 손으로 제가 후보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기흥 구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찬민 후보 기본 프로필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명 정찬민, 생년월일 1958년 5월생, 만 53세 맞죠? 네. 8년 개띠. 그렇군요. 그 유명한 58년 개띠 지금 나오셨습니다.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에 사시고 직업은 정당인, 학력은 경희대학교 테크노 경영대학원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 전 중앙일보 기자, 그리고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 언론특보. 박근혜 언론특보가 공식 명칭. 공식 명칭이네요. 박근혜 언론특보. 네. 재산 신고액 5억 5천여만 원. 그리고 병역 신고를 보면 역시 군복무를 마친 사람. 네. 해병대? 또 해병대신가요? 해병대. 용인 갑의 이우현 후보도 해병대라고 하셨는데. 완전 해병대 축제 분위기였어요. 김학규 시장도 해병대. 용인에는 해병대 용사들이 많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액이 최근 5년간 2,400여만 원. 네. 체납액 없습니다. 네. 영원 체납액은 정가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소개하실 게 있으신가요? 기흥구에 네.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고 예. 또 전 용인시민축구단 단장을 했습니다. 또 축구인이시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축구인이시고 칭찬합니다. 자, 칭찬합니다. 정찬민.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의 경험이니까 오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찬민 후보 딱 한마디로 친화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선후배 간에 의리가 있다. 또 만능 스포츠맨에다가 의리를 접목한 해병대 정신이 해병대 정신 추천한다. 투철한 의리의 사나이. 의리. 아까 본인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스포츠는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여러 스포츠에 관계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아주 기흥의 스포츠의 그 저변학대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흥구 축구협회 회장이면서 지난 용인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의 날 행사 때까지 용인 아니 철저하게 좀 아니 용인시 최유긴상이라는 큰 상을 거머쥔 정찬민 체육인으로 통하시는군요. 근데 그 상도 현직 민주당 시장이 주는 새누리당 당적이 갖고 계신 정찬민이 받았다는 자체는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았냐. 기분 괜찮으세요? 아니 너 좀 과하다. 보니까 어제 저기 뭐야 같은 당인 우재창 후보 칭찬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졸 동대학의 테크노 경영대학원 견임 교수. 경임 교수. 그리고 현이신가요? 현재? 전입니다. 전. 중앙일보사 수도권 취재본부장.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나도 옛날에 아주 소실적 중앙일보 용인시 용인 지국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깔 동방 갈등이에요? 요건 편집해. 용인에 특히 기흥이 새로운 틀을 만든 그래서 이번에 캐치프레이스도 잠든 용인을 깨우겠습니다. 정치하민이 한번 시원하게 깨우겠다고 소리치면서 또 특히 또 이 양반이 그 시민사회단체인 YMCA 실행 이사도 맡고 계신 정찬민. 아주 다양한. 또 신갈 유신고 총동문 회장. 네. 짧았나? 작았나? 아이고. 칭찬이? 자, 박수 한번. 야, 박수. 칭찬합니다. 오늘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티팬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가서 민주당에서 출당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Chili con ca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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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i con carne. That's good. 관전 포인트. 용인 을 선거구는 지금 뭐 KBS 뉴스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기사가 아주 크게 해서 그렇게 뜰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용한 유세 지역이다. 운동원들이 보이지 않는 유세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관전 포인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선후배 간의 대결, 지역 토박이들 간의 대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그 지역 선후배 간의 대결. 우리 김민기 후보는 저와 유사한 게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나이만 틀리고 나이만 다르고 얼굴이 제가 조금 더 잘생겼다는 거 위에. 근데 자연스럽게 깔때기 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우리 기흥구 우리 토박이고 또 중학교, 그러게요. 고등학교, 군대도 둘 다 특수한 데를 나왔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나왔고 그 친구도 뭐 특공대인가 어디 나왔고 특공대. 또 저는 새누리당의 대변인 그 우리 김민기 후보는 민주당의 대변을 했고 제가 선거 전에 그 김민기 후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민기야, 너 전면에다가 네 이름 넣어라. 후면에다 내 이름 넣고 그리고 너 그럼 둘 다 선거운동 안 하고 편하지 않냐. 네가 돌려도 내가 돌리는 거고 내가 돌려도 네가 돌리는 거 이런 식이 되니까 멋있는 하자.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너나 나나 돈도 없는데 무슨 뭐 현수발 걸고 뭐 난리를 치냐. 우리 그냥 특이한 선거구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선거 역사에 한번 남겨 볼까? 라는 제안을 해서 서로 더 낄낄대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를 서로를 잘 아니까 궁금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 김민기 후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의원 쉽게 하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나고 또 지역민들한테 또 언론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시의원입니다. 아니 이런 뭐 완전 진짜 저는 보지 못하는 누구와 이런 싸움을 답변이네. 조장하고 말을 거리를 만들어도 절대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김민기 후보가 나와서도 뭐 이리까지 칭찬 안 했지만은 진짜 선배님에 대한 뭐 이렇게 존경 표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 정치 여야의 정치인들이 볼 필요가 있다. 박수 한번 쳐줄까 봐.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저기 팔도 날리고 둘을 좀 불러다가 닭쌈이나 한번 시킬까? 저는 이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후배 정치인 후배들한테 세배를 받고 싶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니고 세배를 받고 그만큼 비근한 예로 안성에는 이해구가 있습니다. 이해구. 이자원 의원이 평택에 있습니다. 연천 포천에 이한동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설날 세배를 오는 그 후배들이 정치 후배들 쭉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딱 물러난 거죠. 그 오히려 줄서기 정치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아니죠. 그 이제 지역 정치 선배로서 또 참 존경을 지금 받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김민기 후보도 후배 아니십니까? 네, 후배입니다. 후배죠. 그럼 이참에 후배한테 양보 좀 하시죠. 한번 해보. 양보하시면은 바로 매년 세배하러 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것 같은데 나이 순으로 먼저 하자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유가 지금 청와대의 불법 사찰 문제가 지금 지금 뜨겁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자, 일단 뭐 크게 잘못한 일이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고 관련자가 있다면 과감한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데 민주당이 현재 민주통합당이 현재 이것을 마치 그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다 저지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원을 훔치나 1000원을 훔치나 죄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노무현 정권 때의 사람들이 더 중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새누리당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양 이게 매도되고 호도되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흐르게 할 정도로 하는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0%에 해당되는 거는 뭐 이제 공직 사찰 관련됐다 이런 주장을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리고 그 문건을 공개한 KBS 새노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공직자 사찰이건 민간인 사찰이건 사찰 자체가 노골화됐고 드러난 이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또 아직 그 사실관계가 그렇죠.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잖아요. 검증 그리고 검증. 자연스럽게 그 검증으로 넘어가는데요. 2006년도에는 또 시장 후보로 나오시고 그때는
전략 공천을 받으려고 전략 공천을 신청을 했었고 뭐 도전 그때는 2006년 발탁 케이스로 발탁 케이스로 해서 어쨌든 도전을 예. 하려고 했는데 뭐 비공개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18대 국회의원 그때부터 선거에도 본격적으로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로 네. 해서 그런데 이제 공천은 못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해요. 물론 좀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김민기 후보도 지난 6.2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출마를 하려다가 됐거든요. 물론 철새랑은 좀 틀리지만은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고 시장이면 시장이지 매번 이렇게 너무 도전하는 거 아니 들이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좋게 봐주십시오. 이 사람, 그거는 이 사람은 시장 역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뭔가 해명이 있어야지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나가실 때는 어떤 부부였었어요? 시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그때는 그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을 한번 해보고 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판 구축이다. 좀 비난받을 일이지만은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시네. 발판 구축을 해보자. 나이도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내가 경험을 쌓고 근데 최종 목표는 국회로 가는 거였다. 네.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나오신 겁니까? 저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나눈다면 굳이 정말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국적인 차원의 큰 일들을 하는 그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성실하게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그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습니다. 법률 개정 문제, 시장이 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어제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동장과 같은 이장과 같은 통장과 같은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골목을 누비고 직접 민심을 체험하면서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겠다는 취지죠. 네, 우리 정찬민 후보는 그동안의 지역에서 내가 활동한 것 중에 이건 참 잘했고 이건 정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시민들 위한. 예.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분당선 전철 보정역 아시죠? 지금은 헐렸죠. 10년간 쓰다가 폐기 처분하고 지금 바로 새로 정상적으로 지어서 이제 입주했잖아요. 그때의 가장 그 용인시의 문제가 난개발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분당선을 타고 와서 용인에 접한 도로가 유일한 역사가 바로 보정역입니다. 그때 막 폭주할 때죠. 난개발로 해서. 그럴 때 교통수단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전철이었습니다. 굉장히 값졌죠. 그때 제가 그 중앙일보의 사회면 머리 기사로 쓴다는 건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정 역사의 필요성을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서 사회면 톱으로 쓰고 해서 결국은 보정 역사를 유치했습니다. 보정 역사를 유치한 게 장본인이 바로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또 정찬민 후보는 그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전철과 관련돼서는 너무 활동이 없었지 않았는가. 그때는 민감한 시기에 활동은 없었습니다. 제 또 역할이 한 회사 직원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든가 언론사 기자생활을 한다든가 어느 뭐 이런 시민단체에 비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면 했겠죠. 저는 순수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었나요? 네, 전혀 그 운신의 폭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는 정책이다.
자, 2012 4.11 총선인 용인. 자, 용인을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 정책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약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이에요. 어떻게? 저희 우리 새누리당은 그 정부 민간 합동에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하기로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그 청년 인재은행도 설립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함께 인재를 관리하고 취업시키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공공 임대주택과 우선 분양 혜택도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거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금 피크제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이 많으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투자자들과 창업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엔젤 투자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우리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핵심 공약을 보면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양평, 가평 이런 데 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 지방만도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농경 지역이고 사실 수도권으로 보기는 너무 터무니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 그 지금 거론된 그 외지 저기 먼 지역에 그 농촌동이나 농촌 지역은 지방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제도에서 자유롭게 해지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공약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여기 공약 보시면 50여 가지가 넘는 수도권 개발 제한 이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우재창 후보님께서 나오셨을 때 무슨 제한 규제 중에 뭐 하나를 풀려고 무슨 엄청나게 싹싹 빌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50여 가지가 넘는 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오래 해서 걸리는데 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50여 가지를 구체적인 공약이 이렇게 뭐 딱 몇 가지 이것을 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규제에는 저 그 자치단체에 있는 그 조례도 포함되고 또 뭐 많습니다. 뭐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정비법, 뭐 토지계획 그 관리연법 하여튼 그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5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규제라는 게 다 규제가 이유가 있어서 규제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시대 변화에 너무 방만하게 풀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실화에 아주 배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특히 우리 같은 당 소속인 그 김문수 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갖고 좀 정부나 또 그 여타 도나 또 시군 이런 그 대표자들께서 제가 알기도 한 5, 60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갖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 지역에 저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급선무다.
어쨌든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네. 예, 정책 방향을 그 학교 폭력 문제 혹시 학교 폭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자, 후보가 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요즘에 심각하죠. 우리 때도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누가 힘센가 싸움인데 지금 너무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문 상담 교사 현재 1,383명인데 1,000명을 더 늘립니다. 또 상담 인력도 3,500명을 확충해서 전국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직접 건의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또 음악을 통해서 정서가 메마른 학생들에게 아동 정서를 발달시키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이런 무려 8가지 분야의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시켜서 탄력 붙었어. 파견시켜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 이거도 또 저는 그 몸소 실천하는 그 정치인을 늘 강조하는데요. 제가 학교 폭력을 위해서 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우리 해병대 순찰 차고 일주일에 3번씩 순찰 돕니다. 기흥고등학교, 신갈고등학교 쫙 돌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순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는 그 학교 폭력이 상당히 줄거나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데 그래도 그 CCTV 이런 거를 학교 측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부 학교가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어느 문제 학생이 있어 그러면 그 절차가 복잡해요. 전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이번에 많은 간소화가 됐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어느 위원회나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탁 학교 전학을 시킬 수 있다든가 퇴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곧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판단에 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있고 또 담론화가 더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갖고 있다라고 네.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3분 스피치. 저는 새누리당 용인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찬민 후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를 새누리당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의 과분한 그 사랑을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4월 11일은 여러분들의 중대한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40여 명의 그 대한민국 해군 용사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이것이 마치 이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당이라는 명분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저에게 표를 몰아주셔서 밝은 기흥, 밝은 용인을 만들도록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통장 같은 국회의원, 동장 같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늘 주민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이런 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